바쁜 일상 속 책 읽기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 이 영상 한 편에 모두 담았습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야 하잖아요. 승진했을 때, 시험에 붙었을 때,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, 당연히 행복해야 하는 순간이죠. 근데 이상하게 그 행복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. 기쁨도 잠깐이고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. 이게 계속될까? 혹시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? 너무 잘 풀리는 거 아닌가? 좋은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요. 그 걱정이 맞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. 승진하고 나서 일이 너무 힘들어지고, 연애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외로워지고, 큰돈 들어오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기고. 왜 그럴까요? 왜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따라올까요? 혹시 제가 운이 없는 건가? 저주받은 건가? 아니면 행복할 자격이 없는 건가?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. 좋은 일이 생기면 무서웠거든요. 곧 뭔가 터지겠구나,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근데요,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이미 꿰뚫어봤어요.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. 삶은 진짜 운동과 같다.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. 쉽게 말해서요, 인생은 원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거예요.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오는 건 저주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쇼펜하우어는 더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. 왜 우리가 이 현상에 무너지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탈 수 있는지,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왜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오는지,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 왜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지.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은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.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진자에 비유했어요. 지게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한쪽 끝에는 고통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권태가 있어요. 고통은 뭔가 부족할 때 느끼는 거예요.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고, 사랑받지 못하면 고통스럽고, 인정받지 못하면 고통스럽죠.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요.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,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, 인정받으려고 애쓰죠. 그러다 원하는 걸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? 드디어 행복해질까요? 쇼펜하우어는 아니래요. 원하는 걸 얻으면 잠깐은 기뻐요. 근데 금방 익숙해져요. 처음 그 설렘,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요, 권태예요. 심심하고 무료하고 뭔가 허전한 느낌. 분명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지? 왜 이렇게 의미 없이 느껴지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.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, 충족되면 권태로워진다. 이 둘 사이를 끝없이 오가는 것이 인생이다.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.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? 간절히 원하던 거 손에 넣었는데 이게 다야? 하고 허무했던 적. 새 차 사고 한 달 지나니까 그냥 평범한 내 차가 되어버리고, 좋아하던 사람이랑 사귀게 됐는데 몇 달 지나니까 그냥 익숙해지고, 간절히 원하던 회사 들어갔는데 1년 지나니까 불만이 생기고. 이게 다 진짜 운동이에요. 원하는 걸 얻어서 고통에서 벗어났더니 이번엔 권태가 찾아온 거죠. 그러면 권태에서 벗어나려고 또 뭔가를 원하게 돼요. 새로운 목표,
새로운 관계, 새로운 물건. 이번엔 이걸 얻으면 진짜 행복해질 거야. 그렇게 또 달려요. 그리고 얻으면요. 또 잠깐 기쁘다가 또 권태로워져요. 끝이 없어요.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본질이에요. 인생은 끝없이 무언가를 쫓고 얻고 나면 허무해지는 것의 반복이다. 자, 그럼 여기서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오는 이유가 설명돼요. 좋은 일이 온다는 건 뭔가를 얻었다는 거예요. 목표를 달성했거나, 원하던 게 손에 들어왔거나, 그러면 잠깐은 기뻐요. 근데 금방 익숙해지면서 권태가 와요. 권태가 오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. 뭔가 부족한데, 뭔가 더 해야 하는데, 이러면서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,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실제로 나쁜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시 고통 쪽으로 이동한 거죠. 진자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인 것뿐이에요.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. 행복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. 그것은 잡으려 하면 할수록 빠르게 도망간다. 근데요, 진자 운동 말고도 진짜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건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.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도 설명했어요. 첫 번째 이유는 기대치 상승이에요. 좋은 일이 생기면 기대치가 올라가요. 승진하면 이제 더 높은 성과를 기대받죠. 연봉이 오르면 더 많은 책임이 따라와요. 좋은 성적을 받으면 다음에도 그만큼 해야 해요.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. 성공은 새로운 무게를 어깨에 얹는 것이다.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. 예를 들어볼게요.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. 다들 칭찬하고 보너스도 받았어요. 좋죠.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. 이제 그 사람한테 더 큰 프로젝트가 맡겨져요. 너 저번에 잘했으니까 이것도 해봐. 근데 이번엔 더 어렵고 더 부담스러워요. 저번만큼 못하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고, 결국 성공이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온 거예요. 좋은 일이 나쁜 일을 부른 거죠. 두 번째 이유는 시기와 질투예요.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매우 냉정하게 봤어요.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. 타인의 불행은 견딜만 하지만 타인의 행복은 견디기 어렵다. 좀 씁쓸하죠. 근데 사실이에요.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.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. 왜 쟤만 잘 되지? 운이 좋았네. 실력이 아니라 빽이겠지.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시기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요. 뒷담화를 하거나 은근히 방해를 하거나 관계가 이상해지거나.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긴 뒤에 인간관계가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. 친했던 사람이 멀어지고 없던 적이 생기고, 이게 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. 좋은 일이 나쁜 일을 불러온 거죠. 세 번째 이유는 방심이에요. 좋은 일이 생기면 긴장이 풀려요. 잘 풀리니까 괜찮겠지. 이대로 계속 되겠지.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계심이 낮아지는 거예요.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어요. 운이 좋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. 그때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사업이 잘 돼요. 돈도 잘 벌리고 고객도 늘어나요. 그러면 긴장이 풀리거든요. 이제 됐다. 자리 잡았다.
그러면서 예전만큼 신경을 안 써요. 서비스 품질이 조금씩 떨어지고 직원 관리도 소홀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문제가 터져요. 고객이 떠나고 매출이 떨어지고 잘 나갈 때 방심해서 무너진 거예요. 좋은 일이 오만함을 낳고 오만함이 실패를 불러온 거죠.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. 혹시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긴장을 놓치지 않으셨나요? 방심하고 있진 않으셨나요? 좋은 일이 계속되길 원한다면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? 쇼펜하우어의 대답은요. 막을 수 없다 예요. 진짜 운동은 멈출 수 없어요. 파도는 계속 온다는 거예요. 좋은 일이 오면 나쁜 일도 오고 나쁜 일이 가면 또 좋은 일이 와요.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. 근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. 파도를 막을 순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은 있다고 했거든요. 첫 번째 방법은 미리 알고 있기예요.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온다는 걸 미리 알면 막상 나쁜 일이 와도 덜 충격받아요. 아, 올 게 왔구나. 예상했던 거야.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.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. 고통을 예상하는 자는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는다. 무방비로 당하는 것과 준비하고 맞는 것은 전혀 다르다. 예를 들어볼게요. 큰 프로젝트 성공했어요. 이때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안 돼요. 좋아. 잘 됐다. 근데 이제 기대치가 올라갈 거야. 시기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. 방심하지 말고 계속 신경 쓰자. 이렇게 미리 생각해 두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덜 흔들려요. 두 번째 방법은 집착하지 않기예요. 좋은 일이 와도 너무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. 이게 영원히 계속돼야 해. 이걸 절대 잃으면 안 돼. 이렇게 집착하면 더 고통스러워요. 왜냐하면 어차피 변하거든요.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. 모든 것은 지나간다.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엔 지나간다.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. 좋은 일이 왔을 때 감사하게 누리되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그게 사라져도 덜 아파요. 그래. 지나간 거야. 새로운 게 또 올 거야.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. 세 번째 방법은 과정을 즐기기예요. 우리는 보통 결과에 집착해요.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 거야. 원하는 걸 얻으면 만족할 거야. 근데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봤어요. 삶의 진정한 가치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 있다. 결과는 잠깐이에요. 얻는 순간은 금방 지나가요. 근데 과정은 길어요. 목표를 향해 가는 시간이 훨씬 기니까요. 그 과정을 즐길 줄 알면 삶이 달라져요. 결과가 좋든 나쁘든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으니까요. 네 번째 방법은 균형 유지하기예요. 좋은 일이 왔을 때 너무 들뜨지 않는 거예요. 와, 대박이다. 이제 다 됐다. 이렇게 흥분하면 나중에 떨어질 때 더 아파요. 높이 올라간 만큼 추락도 세거든요.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. 큰 기쁨도 큰 슬픔도 경계해야 한다.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. 좋은 일이 와도 담담하게, 나쁜 일이 와도 담담하게, 감정의 진폭을 줄이는 거예요. 그러면 진자가 덜 흔들려요. 좋은 일이 와도 크게 들뜨지 않고, 나쁜 일이 와도 크게 무너지지 않아요.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. 다섯 번째 방법은 나쁜 일에서 의미 찾기예요. 어차피 나쁜 일은 와요.
비할 수 없어요. 그렇다면 그 안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.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. 고통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. 우리는 행복에서 배우지 못한다. 오직 고통에서만 진정으로 배운다. 나쁜 일이 왔을 때, 왜 나한테 이런 일이? 이러면서 원망만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져요. 이걸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? 이게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? 그러면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.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. 정리해 볼게요.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오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. 삶의 본질이에요.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진짜 운동이에요.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거죠. 좋은 일이 오면 기대치가 올라가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방심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. 이건 피할 수 없어요. 근데 대처할 수 있어요. 미리 알고 있으면 덜 흔들리고 집착하지 않으면 덜 아프고 과정을 즐기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면 오래 버틸 수 있고 나쁜 일에서 의미를 찾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. 파도를 막을 순 없어요. 근데 파도를 탈 수 있어요. 서퍼처럼요. 서퍼는 파도가 무섭지 않아요. 파도가 올 줄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파도를 타는 법을 아니까요.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. 인생을 이해한 자는 더 이상 인생에 휘둘리지 않는다. 파도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에 올라타 나아갈 뿐이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나요? 그렇다면 기뻐하세요. 근데 너무 들뜨지 마세요. 곧 다른 파도가 올 거예요. 지금 나쁜 일이 있나요? 그렇다면 힘드시겠죠. 근데 너무 무너지지 마세요.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. 그게 인생이에요.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오고 나쁜 일 뒤에 또 좋은 일이 와요. 그걸 알면 어떤 파도가 와도 버틸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가슴에 품으세요. 삶은 파도다. 막을 수 없지만 탈 수는 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좋은 일에 들뜨고 나쁜 일에 무너지실 건가요? 아니면 파도 위에 올라타실 건가요?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